의사들은 지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한 정부는 처음 만났고요. 끝까지 자신들이 저항하겠다고는 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배분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올해부터 그러니까 다음 해죠. 그러니까 올해 치러질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2,000명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2,000명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각각 어디에 몇 명씩 증원을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놀라워요. 전체 2,000명 중에 비수도권 정원을 전체 7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의 어떤 불균형,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머지 30%도 수도권 내에서 서울은 제외합니다. 경인 지역의 신규 정원 30%를 모두 다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늘리는데 경인 지역에 361명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1,639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는 겁니다. 쭉 보면 전북과 광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북이 115명, 광주가 100명. 쭉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곳 중에 두 곳이 눈에 띄고요. 충북과 충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37명과 211명, 대전도 201명이 많이 늘어났고요. 입학정원은 가장 많이 늘는 게 이제 충북대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남대나 전북대도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의사들은 뭐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신들이 이렇게 정부의 그 의대 정원 증원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문재인 정권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도 엄청나게 파업을 했죠. 전공의, 전문의 지금과 똑같은 어떤 양상이었습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 인턴 레지던트 중심의 대한전공의협회 등 집단 휴진에 돌입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한 60% 정도 휴진일이 달하자 문재인은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항복선언을 하고 협상을 한 끝에 그대로 그냥 유야무야 정책을 그냥 철회해 버렸죠. 그리고 의사협회 의사들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어느 쪽이 더 명분이 있을까요? 명분은 사실은 정부 쪽이 더 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의대의 정원이 자그마치 30여 년이 넘게 똑같은 정원입니다. 아니 3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냥 의대 정원, 의사들의 정원 수를 줄여만 왔다는 거죠. 의학분업도 기억하시죠? 의학분업에 또 의사들이 얼마나 또 반대를 했습니까? 의사도 약을 팔아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일단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는 대신 의대 정원을 10% 감축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에 늘어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후 의학분업을 받아들이는 대신 감축하는 어떤 것을 또 압력을 넣어서 관철시킵니다.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외에 또 있을까요? 의사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필수 의료 인력, 뭐 흉부외과라든지 또는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필수 의료 부문에 가지 아니하는 이유가 사람이 적기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가만 높이면 수가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 수치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필수 의료 분야도 당연히 갈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견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료의 어떤 그 질적인 측면과 또는 균형적인 측면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대 증원이라든지 또는 의료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면할 때는 꼭 똘똘 뭉쳐서 반대만 하고 그러다가 정부가 항복을 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느냐 아무런 그 정책적인 어떤 제한 없이 그냥 자기 밥그릇에 안존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면 밥그릇이 줄어든다. 파이가 줄어든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 방지하면 나는 내가 먹고 내가 잘 살면 돼. 라는 그런 태도만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지금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 어떤 정부도 계속 마찬가지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전과 똑같은 어떤 상황으로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의사가. 그대로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곧 접어듭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제가 언제나 이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면 그리고 고령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는 놀라는데 당사자만 놀라지 않는 바로 의제가 저출산 초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저출산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이 전부 다 우려와 정말 그 걱정을 해주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또 우리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외면합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곧 접어들 겁니다. 여성의 어떤 평균 이 수명이 이제 곧 90세가 될 것이다 라고 뭐 진단하는 그런 분석 리포트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초유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남성보다 여성의 이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의료 인력은 늘어나야만 합니다.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이 한 사람에 들어가는 어떤 의료 지원이나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의료계만이 아니라 뭐 서울대학교든 뭐 대학교 의대에서 이미 리포트로 다 나와 있었던 어떤 문제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꼭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강행을 하겠다. 하고 지금 의료계가 또 파업을 하고 휴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이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령화와 관련돼서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라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고 강행을 한 겁니다. 최근에 기사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뉴스원 기사인데요. 이겁니다. 검찰 내부망에 이플러스라고 있죠. 검사들끼리 올리는 그런 그 통신망입니다. 여기에 한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검사가 아니고
의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 4회에 합격한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가 자신은 또 이제 의사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대를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기주의를 넘어선 형사적 문제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채훈 서울 북부지검 공판부 검사인데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조속히 해결되를 바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다라고 하면서 법리적인 어떤 지금 해석도 합니다. 집단적 사직 종용과 이를 거부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는 이기주의를 넘어선 형사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검사는 2,000명은 갑작스럽다. 그러니까 뭐 1,800명 정도가 어떠냐. 그런데 1,800명이나 2,000명이나 그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더 해야 되는데도 지금 못하고 2,000명으로 하는 어떤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의사 출신 검사도 역시 지금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의제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를 한 이후에 여러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좀 지켜봤습니다. 일단 지방에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합니다. 지방의 시민단체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호남 쪽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남 쪽으로 가서 의대 신설과 관련돼서 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좋은 어떤 그런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 또 충청 쪽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환영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들의 증언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을 사실은 기다려왔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았죠.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나 또는 뭐 그 댓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의사들과 물밑 협상을 다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 정원을 조금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뭐 500명 선이나 혹은 1,000명 선에서 양보를 해서 그 선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일단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또 이준석이 깐죽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맨날 약속대로는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과 이미 물밑 협상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약 한 뭐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증언하는 선에서 다 이제 이 협상을 끝냈고, 자, 국민의힘의 정당이 그거를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이준석은 참 약속 대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아무튼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거 아닌 거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뭐 의사들은 지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한 정부는 처음 만났고요. 끝까지 자신들이 저항하겠다고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의사협회 갤러리도 들어가 보고 의사들의 어떤 움직임도 봤는데 상당히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지금 어느 정도 또 좋은 결과, 그러니까 의료 복지와 그다음에 의료 개혁과 그다음에 균형,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그런 그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이번 초석이 그야말로 30년 만에 다져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 정원 발표에 어쨌든 민심이 출렁거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꼭 총선용이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총선이든 아니든 어쨌든 뭐 4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 그게 또 선거에 저는 선순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